8월 30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3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45% 상승한 2674.3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54% 상승한 767.6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3종목, 코스닥에서는 3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큐라티스, M83, 엑셀세라피틱스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5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섹터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금리 인하 및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한 양행의 렉나자가 미국 식품의 약국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은 올해 안으로 통과될 거라 예상되고 있으며 벌써 중국 바이오 기업의 매출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생물보안법은 미국이 적대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 법안으로 계약이나 보조금, 대출 지원 등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는 덴마크 제약회사인 노보노디스크가 오는 10월 한국에 위고비를 출시하기로 하고 품질 관리와 유통을 담당할 협력업체들과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전해진 바 있는데요. 최근 미국 제약사인 일라이일리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의 공급난에도 불구하고 발빠른 움직임으로 국내 출시를 단행하여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이 지속 이슈로 작용되면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이번 딥페이크 섹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측과 한라인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최대 징역이 5년인 허위 영상물 유포에 관한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인 최대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해졌는데요.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제작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라고 전해졌어요. 이와 관련하여 촉법 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며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총 예산은 올해보다 약 3억 원 늘어난 50억 7,500만 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관련 정책이 논의되면서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지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M83은 최근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AI 기반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 개발 업체인 디블런트를 자회사로 편입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3번 OLED 섹터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초고 주사율과 빠른 응답 속도를 갖춘 게이밍 OLED 패널 공급을 본격화하며 하이엔드 게이밍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제품은 현존하는 게이밍 OLED 중에 유일하게 480Hz의 주사율을 달성했는데요. 주사율이란 1초당 보여지는 이미지 숫자로 주사율이 높을수록 빠르게 전환되는 화면에서도 더욱 부드럽고 선명하게 콘텐츠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옴디아에 따르면 게이밍 모니터 시장 규모는 올해 16조 원에서 연평균 5.8%씩 성장해 2027년에는 2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OLED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ES큐브는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는 내용의 특징주가 붙으면서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ES큐브는 텐트 및 아웃도어 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고가의 전문가용 및 오토 캠핑용 텐트를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브랜드와 C사이트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다음으로 라메디텍은 키움증권에서 라메디텍에 대해 초소형 레이저 기술을 갖고 있는 만큼 바이오 산업 진출도 가능하다며 높은 진입장벽을 통한 제품 경쟁력과 다양한 사업 확장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밝혔어요. 이러한 긍정적인 분석 속에서 라메디텍이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이어서 웨이버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웨이버스는 최근 대왕고래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전문가들은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 저류층이 있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탐사 시추가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웨이버스는 한국석유공사와 2013년 탄성파 탐사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공동특허를 출원한 후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대왕고래 관련주로 묶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비스토스는 자사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치료기기가 미국 식품의 약국에서 시판전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스토스의 관계자는 사업 다각화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H를 비롯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세계 스마트폰 예상 출하량이 전년 대비 5% 증가한 12억 3천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전년 대비 4% 미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었지만 이를 상향 조정하면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실적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엑스페릭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어제 VM 자산운용이 엑스페릭스의 3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엑스페릭스의 시가가 떨어지면서 VM 측이 보유 중이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전환가격과 행사가격이 조정되었고 이로 인해 VM 측이 행사 가능한 엑스페릭스의 주식 비율이 5%를 넘어섰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인성정보가 원격 의료 관련주로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현재 동네 병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외래 경증 질환을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공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위메이드 그룹주들은 신작 게임인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티저 사이트를 공개한다고 전해지며 신작 흥행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고요. 한편 한중NCS는 에너지 저장장치 및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미국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이 올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식에 한중NCS가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던 가운데 한중NCS가 특정 배터리 화재를 분리하여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된 것으로 추정되네요. 끝으로 워트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KB증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후에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했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던 탓으로 우려가 과도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한편 어젯밤 미국 반도체 회사인 마벨 테크놀로지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장에서도 7%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어요. 마벨 테크놀로지는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한 12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AI의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데이터 센터 매출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가 액체 냉각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지속 부각되면서 항운수 장비인 칠러를 생산한다고 알려진 워트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